예, 우리 손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이제 가는 몇 가지 신경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 정중신경이라고 있습니다. 그 정중신경이 이렇게 목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이 손목의 중간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, 거기를 우리가 흔히 손목 터널이라고 합니다. 그 손목 터널 안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 이 엄지랑 검지, 중지, 그 다음에 약지의 안쪽까지 이렇게 저리게 되고, 특징적으로 이 새끼손가락이나 이 약지의 바깥쪽은 척측신경이라고 해갖고 다른 신경이 이렇게 다른 경로로 들어오거든요. 대부분 요 세 손가락이 이제 저리면서 아주 심하면은 손에 있는 근육도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정도로, 그런 질환들을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교과서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수근관 증후군, 손목 터널 증후군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한 70%, 60, 70% 정도는 그렇게 발생을 하고요. 또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또는 갑상선 질환 같은 내분비적인 질환들이 있으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선행 질환 없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특발성이라고 하는데, 많은 분들이 대부분은 특발성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손목 터널 증후군, 수근관 증후군의 그 원인은 결국에는 이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손상을 받아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초기 증상이시고,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단순히 이 감각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근육으로 가는 또 운동신경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신경들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서 먹먹해지는 감각도 떨어지지만,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운동신경도 손상을 받아서 이쪽에는 근육이 위축이 되는 그런 근육 위축 현상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, 그 정도가 되면은 좀 신경이 많이 손상을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수근관 증후군은 근본적으로 이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, 교과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진통소염제는 증상을 약간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질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. 또 주사치료나 이런 다른 치료 등도 급성기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증상이 비교적 약하면 우리가 야간에 여기다가 야간 부목이라고 해가지고 손목에 부목을 대주면 압력을 좀 떨어뜨리고 자세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이 완화되시면 그런 보존적 치료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, 예를 들어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신다든지 또는 어떤 근 위축을 동반을 한다든지 눌리고 있는 신경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감압술이라고 하는데, 그러한 그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재발이라기보다는 그 신경이라는 것의 특징이 한번 심각하게 손상을 받으면 우리가 뼈나 어떤 인대나 힘줄 같이 금방 눈에 보이듯이 확 회복되는 조직은 아닙니다. 그래서 수술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경과를 봐야겠지만, 신경이 어느 정도 비가역적인 손상을 심하게 받으면 완전히 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재발보다는 좀 시기를 너무 놓쳐가지고 또는 너무 심한 상태에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회복이 더디거나 덜 회복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는데, 실제로 수술적 치료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재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.